얼마 전에 눈 뜨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들이라는 어떤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카의 꼬임에 속아서 조카가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이제 할머니의 재산이 조카에게 넘어갔다는 이런 신문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나 친인척들에게 재산이나 경제적 어떤 권리를 뺏기는 어떤 노인들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 노인들은 이제 친인척이다 보니까 뭐 신고도 하지 못하고 또 법적 책임을 잘 이렇게 지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 교육을 잘못시키고 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 재산이 곧 자식 재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제적 학대는 사회적으로 좀 일부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할머니의 어떤 기억력 문제, 즉 치매로 인해서 조카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날리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또 실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29년이 되면 1252만 명이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예방책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했을 때 이러한 어떤 노인에 대한 어떤 사기,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제적 어떤 학대, 또 이제 사기, 이런 사고 건수가 한 466건이나 된다 그러죠. 상당히 많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법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왜 신고는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친인척 또는 자식들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 즉 사기를 치거나 또는 재산적 갈취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통계를 보니까 주로 이제 아들, 딸 또는 이제 배우자 또는 이제 친인척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노인들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의해서 이러한 경제적 피해가 또 경제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치매라든가 또는 이렇게 건강 악화로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어떤 자녀들이나 또는 친인척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답니다. 친족 상도례. 쉽게 얘기해서 친족 간에 일어나는 어떤 상도상의 어떤 여러 가지 예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친족 형법상 친족 상도례 원칙에 따라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 이것은 이제 책임을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처벌을 하려면 공소를 제기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재산 범죄를 할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노인들의 어떤 재산권 또는 경제적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에 대한 어떤 사기,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인감도장이나 통장 또는 각종 부동산 문서 같은 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본인이 못하면 이제 자녀들이 해주겠죠. 그 문제는 자녀가 없거나 또는 어떤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공서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 등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증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따라서 이와 맞추어서 이에 걸맞게 우리 노인복지법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